안녕하십니까. 아동 권리와 복지 9번째 시간 아동 학대 보호 사업, 그러니까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에 대한 파트인데요. 이 장이 참 우리한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잠시 살펴보면 제가 스크랩을 했거든요. 지금 어제 뉴스인데요. 책상에 아이 머리 박고 목 조른 교사, 울산 어린이집 학부모의 청원에 대한 이제 기사이긴 한데, 이 기사에서 담임 교사는 점심시간에 아이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번에 밥을 5숟가락에서 6숟가락씩 억지로 먹였고, 밥을 삼킬 때까지 아이의 양쪽 허벅지와 양쪽 발목을 밟은 데다가 책상 모서리에 아이 머리를 박고 손가락을 입에 집어넣어 토하게 했으며 목을 조르기도 했다고 주장하고요. 또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입에 있는 음식을 삼키지 않으면 화장실에서도 보내주지 않고 아이는 발을 동동거리거나 결국 참지 못하게 옷에 실을 하게 한 경우, 세상에. 그래서 교실 밖으로 쫓아내 다 먹을 때까지 교실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오후 수업 시간에도 아이를 배제시켰다고 합니다. 담임교사가 아이를 복도로 데리고 나가면 아이가 더 크게 울고 퍽퍽 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반 친구들의 증언도 있었고, 아이가 끌려나간 복도에 CCTV가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곳에서 아이가 어떤 학대를 받았는지 상상조차 할 수 없다는 엄마의 인터뷰, 아이가 또래 아이들보다 작고 약하고 호흡기 질환으로 여러 차례 입원을 해왔기에 식사량도 작고 편식이 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았기 때문에 식사와 관련된 것은 입학 때부터 아이가 원할 때 식사를 정리해 줄 것을 매번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런 가해 교사가 아이 식습관에 도움을 준 것이 아니라 식습관 개선을 의미로 끔찍한 아동 학대를 해왔다고 학부모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이고 혼자 베란다에서 장난감을 가지러 가지 못하고 엄마의 살결이 닿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폭력성도 심해져서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동생과 장난감 등으로 다툴 때 동생을 눕히고 자신이 당한 모습과 같이 허벅지를 밟는다고 합니다. 어린이집을 먼저 퇴소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는 화내는 사람이 없어 좋아, 밥 남겨도 혼내지 않아서 좋아,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를 받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라는 내용의 어제 기사에 학부모 청원 울산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이 가해 교사는 원장의 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아직도 이런 데가 있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정말. 좀 전에 기사처럼 그 아동 학대 아동 보호 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이 구장은 좀 우리가 현장에서 혹시나 나도 모르게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그 성격 화남을 자제하지 못하고 아이한테 뭔가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구장은 학대 아동을 보호하는 사업에 대한 파트라 안내를 하긴 하지만, 우리가 현장에 내년에 교사로서의 교훈으로서 지금 이제 준비를 하지만 아동학대의 개념이라든지 아동학대에 어떤 유형이 있고 아동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아동학대를 받은 여러 그런 결과들을 살펴봄으로써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아동학대의 현황과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보호 서비스를 살펴본 후
학대 아동 보호 서비스의 개선 방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선 9장은 조금 내용이 이 25분씩 세 파트로 다 담기에는 내용이 조금 방대하고 좀 제가 더 여러분들이 교사 생활을 하는데 조금 더 이런 부분을 조심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되고 이런 부분으로 좀 더 중점을 두려고 하는 부분이라서 실시간 수업 때 다시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아끼는 자료들을 조금 풀어서 여러분들한테 현장에 안전하게 아이들을 만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다시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9장에서는 아동은 건강한 삶을 누려야 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자나 성인에 의해 그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전히 1000명 중 9명 정도의 아동 학대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요. 2017년 기준에. 그래서 학대받은 아동이 성장해서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세대 간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걸 이제 머더쇼크, 파더쇼크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제 한전 어린이집을 개원했을 때도 이제 9명으로 개원을 했는데 퇴사할 때는 교직원이 35, 지금은 50명이 약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사들을 단속하고 잘 지켜주기 위한 부분으로 이런 아동 학대 관련 학대에 대한 부분으로 굉장한 세미나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교사들이 이제 원장 앞에서와 또 부모들 앞에서와 또 애들한테 해주는 그런 행동들이 가끔 달리 보일 때가 있어서 그 교사와 개인적인 인터뷰를 할 때도 있지만 아니면 그런 이제 CCTV 관련된 뭐 경찰에 신고될 그런 소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구나 봐도 갸웃거릴 수 있는 행동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쳐 나가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과격한 행동이라든지 아이를 바로 잡는다는 것을 획 돌려버린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교사의 급함으로 인해서 아이를 휘어 감는다든지 이런 행동들도 어떤 지나가는 학부모나 원장을 포함해서 누군가가 봐도 갸웃거리는 눈빛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액션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아동이 성장해서 학대하는 부모가 되는 그 악순환이 되풀이된다라는, 학대를 꼭 받는다라는 부분으로 이 책은 다루고 있지만 우리도 우리가 살았던 시대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레이저를 눈으로 강력하게 아니면 분필로 던지시거나 시계를 불고 뺨을 때리신다거나, 요즘은 있을 수 없는 행동이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런 교사의 폭력성이 어느 정도 묵인되는, 아이를 바로잡는 훈계라고 포장돼서 되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체벌을 심하게 당해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 그런 친구가 그런 행동을, 그런 또 선생님의 폭력을 너무나 받아내고 있을 때 얼마나 위축되고 분위기가 무서워요. 근데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 지금 지나보면 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선생님이 왜 친구를 때리시는지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의문을 가졌지만 용기 내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요즘은 핸드폰 카메라로 다 찍을 수 있잖아요. 그때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또 한편으로는 또 우리가 존중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가정 환경들, 너는 여자니까, 가시네가, 여자애가, 아니면 그런 행동하면 안 돼. 또 엄마가 아들을 존중해주고 딸은 귀남이, 후남이 뭐 이런 식으로 귀한 아들 그냥 조금
쓸데없는 딸, 이런 좀 가정 환경에, 보수적인 가정 환경에서 여자애들은 뭐 조금 뒤처지는 것들, 집에 돈을 많이 쓰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 위축될 수밖에 없는, 뭔가 의사권이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또 여러분을 그렇게 양육할 수도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멀더쇼크, 파더쇼크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세대 간의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라는 뜻이 꼭 때리고 뭐 이런 부분만이 아니라 그냥 학습되어 좋은 그런 습관들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도 모르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표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조금 무게감 있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동학대 세대 간 전이를 방지하고 아동학대로 인해서 사회 문제를 줄이기 위해 예방하고 발견하고 치료가 필수적이고 국가 및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해서 해결해야 하는 아동학대 보호 사업을 우리가 조금 더 힘있게 관심있게 귀 기울여서 이 구장을 조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할 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동학대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학대와 관련된 법규가 개정이 되고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아동보호기관이 상당수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아동이 학대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기까지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재 218페이지예요. 218페이지에 케이스 스터디라고 해서 토끼가 구한 아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10주년 기념 우수 사례 보고서로 이제 좀 시간이 10년이 지난 기사이긴 한데 제목은 토끼가 구한 아이라는 학대 아동 보호 사업 사례 케이스를 케이스 스터디로 다루고 있는데 들려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안동성당에서 관리하는 텃밭에 토마토, 당근, 오이 등이 자주 없어졌다. 토끼가 와서 먹는 것이 목격되자 한 번 더 토끼를 풀어놓으면 토끼를 잡아먹겠음이라고 경고문을 붙였다. 어느 날 토끼 대신 한 아동이 방울토마토를 따먹는 것이 목격되었다. 아이가 배고파서 먹었구나 하는 생각과 측은한 마음에 아동을 따라가 보니 쓰러져 가는 오두막집에 정신질을 앓고 있는 엄마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동 모는 하루 종일 집 밖으로 모습을 내보이지 않았다. 3평 정도의 방에는 쓰레기가 가득하였으며 아동과 아동모, 강아지 2마리, 토끼 1마리가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소위 말하는 쓰레기집이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동은 신체에 배어있는 악취로 인해 같은 반 아동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여 수개월 전부터 학교에 나가지 않았다고 한다. 아동 가정의 상황을 목격한 분이 보험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보험기관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고 현장 조사 결과 아동의 모의 정신질환과 아동에 대한 방임이 심각하여 아동모에 의한 아동학대 사례로 판정하게 되었고 이에 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친인척들과 10년 전 이혼한 친부에게 연락을 취하여 협조를 요청하였다. 한절기라 재채기가 나오네요. 또한 지역사회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협조로 아동모의 입원 치료를 지원하기로 하였고 아동모는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켰고 아동은 일시보호 쉼터에 입소 조치를 취하였다. 아동의 모는 남편의 성실하지 못한 생활과 외도에 대한 실망으로 이혼을 하였고 부모의 이혼 후 아동모에 의하여 양육이 되어온 아동은 아동모의 영향으로 남자는 무조건 나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사례 개입 초기에는 남자 상담원에 대한 경계가 심하였으며
아동부를 만나는 것도 거부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상담과 관계 개선을 위한 아동부 꾸준한 노력으로 아동과 아동부의 관계가 호전되었으며 아동은 쉼터에서 퇴소를 하여 아동부와 함께 생활하게 되었다. 병원에서 태어난 아동모는 자립을 위하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여 재봉과 한복 만드는 분야에 열심히 일하고 있다. 아동부와 함께 아동을 공동 양육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신고 당시 지능이 낮고 일생생활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측정되었던 아동은 가정 환경이 개선되면서 학교 생활에 대한 적응력도 향상되고 학업 성적이 두드러지게 향상되었고 교내의 각종 상도 수상하게 되었으며 학급의 부반장도 역임하게 되었다. 현재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명문대학 진학을 목표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 아동모는 이혼 당시 받았던 마음의 상처가 호전되어 아동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아동모는 직무 능력도 향상되어 향후 1, 2년 이내에 독립된 가게를 운영할 희망도 키우고 있다.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한 아동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아동의 가정의 밝은 미래가 예상된다라는 토끼가 구한 아이라는 2010년 10주년 아동학대 우수 사례 보고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에 대한 부분을 리딩해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아동학대 개념과 아동학대 이해에 대한 부분으로 살펴보면요. 아동학대의 정의는 참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가 있고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발생 현황의 파악이라든지 법적 조치, 사회복지 서비스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아동학대는 보다 협의의 관점에서 주로 신체적 학대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방임이나 정서적 학대 등이 포함되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해 아동의 건강 및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케이스 스터디에서 말한 것처럼 이 방임, 방치해버리는 것들. 그래서 아동학대의 개념은 아동의 복지나 아동의 잠재적 발달을 위협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행동까지 학대되어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나 환경뿐 아니라 아동의 권리보호 측면까지 아우르는 매우 포괄적인 경우를 포함하게 됩니다. 아동학대의 유형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 교재 221페이지에 이제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라고 해서 What is child abuse라는 이 아동학대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보시면 아동을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거, 그리고 아동을 과하게 놀리는 거. 지금 굉장히 아이가 힘들게 놀리고 있죠. 그리고 아동을 억지로 자신의 몸을 만지게 하는 거. 끔찍하네요. 끔찍해. 이 못된 손. 끔찍하네요. 그리고 아동에게 포르노 비디오나 책을 보여주는 거. 정말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동이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는 거. 근데 여기서 아동이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지는 부분인데 아동이 어디를 원하는 게 만져달라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아이들 그 아동학대 예방교육할 때 낯선 아저씨가 어디를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작년에 대전에 태풍 링링 왔을 때
이런 연수를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그 특수학과 교수님이 어떤 프로그램을 짜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 돼요, 위험해요, 뭐 이런, 오지 마세요, 이런 얘기조차도 자극할 수 있으니 그런 말보다 오히려 아이한테 너가 최대한 도망칠 수 있는 속도로 밖에 출구가 보이는 곳으로, 음, 다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는 게 먼저라는 걸 가르쳐야지,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부분을 가르치는 거 오히려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해서 되게 머리에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교사들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거나 그러면 이 부분은 소중해서 만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여기서는 지금 아동이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아저씨 못된 손이 지금 아이의 아래쪽 팬티 쪽으로 손을 가고 있잖아요. 아이가 여기를 원하게 만져달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원하지 않는 부위를 만진다, 이게 아니라 차라리 좀 빨리 도망가는 부분으로. 그때 그 교수님의 임팩트 있는 강의가 굉장히 머릿속에 제 머리를 쳤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아동의 자신감을 저하시키는 행위. 그래서 너는 모르잖아. 저도 보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요, 궁금하다는 부분을 아이가 이야기를 하면 너는 모르니까. 그래서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는, 무시하는 행위. 그다음에 심하게 아이를 때리거나 상처 입게 하는 행위들. 의외로 이렇게 아이를 때리는 아까 본인이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 받아왔기 때문에 아이를 쉽게 때릴 수 있는 머드쇼크, 파도쇼크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면 그런 게 몸속에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공부를 하면서 유아교육을 하면서 배운 신여성으로서, 배운 여자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또 여러분이 맡아야 될 책임 있게 아이들을 지켜내야 될 교사로서 이런 행동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 배제시켜야 되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아동을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꼬시는 거, 꾀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방임하는 거, 아동을 돌보지 않는 거, 먹을 것도 안 주고, 옷도 안 갈아입혀주고, 목욕도 안 시켜주고, 지금 얘가 까맣잖아요. 목욕을 안 시켜서 냄새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아동을 어때요? 막 이렇게 일시키는 거, 하이늘처럼 부려먹는 거. 그 다음에 본인만 멋내고 아이를 신경 쓰지 않는 거, 관심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아이가 엄마 안아주세요 하는데 귀찮아하고 아동을 정서적으로 요구를 무시하는 거. 우리는 충분히 엄마가 안정기지이기 때문에 엄마의 아까 읽어드린 기사에서도 어때요? 엄마의 살결이 닿아야지만이 안정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마의 그런 스킨십,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아동의 정서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 아동이 교육이나 여가를 즐길 시간을 박탈하는 거. 그러니까 공부를 막 강조한다거나 뭐 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이런 것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뭐 그런 노동력을 착취하는 부분들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학교에서 아동을 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 이런 것들 되게 저 학교 다닐 때 많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지금은 이제 이런 부분이 없어졌지만 정말 이런 분위기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되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많이 조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파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의료적 요구를 무시하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아나키, 예방 접종을 하지 않는 그런 거, 병원에 가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운영했던 어린이집에 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한 애가 와서 되게 고민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교육적 요구를 무시하는 거. 학교를 가고 싶어서 아이는 학교 스쿨버스를 쳐다보는데
학교 가지 말고 이제 엄마가 그냥 아이를 집에서 방치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양육수당을 집으로 주면 어린이집 보내지 않는 것도 반대로 또 너무 보내서 엄마가 아이를 되게 정서적이나 이런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는 것도, 그러니까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때요? 이렇게 불에 뭔가를 끓여 먹고 있잖아요. 이번에 라면 형제 같은 경우 아동을 보호자 없이 혼자 두는 거,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 아이를 방치하게 되는 이런 모든 행동들이 결국은 아동 학대에 대한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